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국산차 판매량이 이제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소식입니다. 4월 한 달간 무려 12만 대를 훌쩍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해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 와, 그거 심각했죠. 관세라는 게 뭐예요? 너는 너네 나라에서 팔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팔게. 아니, 왜 그걸 자꾸 수출하려고 하냐? 그냥 너 하던 대로 하세요. 이런 거였는데. 사실 자동차 업계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었죠. 자동차 생산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돈은 많지만 주로 자동차를 수입만 하고 수출은 별로 안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직접 생산할게, 너네 이제 우리한테 그만 팔아, 수입 안 할게 라고 하니까 당연히 심상치 않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내수에 공을 좀 들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수 실적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심이 놓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또 미국만 바라볼 건 아니구나, 뭐 다양한 시장이 있구나 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 계란을 좀 나누어 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차가 올라갔고 어떤 차는 좀 아쉬운 건지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 되겠죠. 2025년 4월 자동차 판매 함께 살펴보시죠. 자, 브랜드별 판매 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5개 회사, 현대,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 GM, KG 모빌리티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이 회사들 대부분이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간 총 12만 8,639대를 팔았다고 해요.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월하고 비교해도 3.9% 늘어난 거고요. 자, 그럼 브랜드 중에서 가장 못 판 브랜드는 어디일까? 6위 쉐보레입니다. 1,300대를 팔았어요. 회복 안 됐습니다. 다른 브랜드 모두 회복세인데 유일하게 전월 대비 판매량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는 5% 감소했는데요. 작년 동월 대비는 무려 42.3%가 줄었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왜 이래? 이렇게 판매량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차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신차 자체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내놓은 신차가 트랙스인데 그게 나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파워트레인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죠. 지금 트랙스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 똑같이 3기통 가솔린 엔진 하나입니다. 선택이 없어. 조금 아쉽지 않나? 콜로라도는 4기통 하나야.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가 이게 답니다. 경쟁 모델들 보면 뭐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다른 브랜드들, 잘 파는 브랜드들도 보면 엔진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가솔린은 엄청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뭐가 메우나? 하이브리드가 메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필요한데 GM은 하이브리드가 없어. 게다가 전기차도 없습니다. 3기통 엔진 하나인데 요거 갖고 승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관세에 대해서 아직도 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정말로 관세 35%, 45% 때린다고 하면 그러면 GM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차 내놔야죠. 중국에서 지금 신차들 없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스파크 EUV 이런 차들도 있어요. 2천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인데 이거 국내에서 팔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보다는 비싸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금 열린 마음으로 중국이든 뭐 인도든 뭐 브라질이든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GM 차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이 어렵다면 판매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위는 KGM입니다. 3,546대. KGM은 전월 대비 10.5% 증가한 판매량을 보여줍니다. 믿고 있었죠? KGM은 지난달에 무쏘 EV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연달아 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 효과를 본 것 같죠. 무쏘 EV라는 자동차는 사실 우리나라의 드문 픽업 트럭의 전기차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픽업 트럭 전기차가 뭐가 있어? 뭐 포터? 코리안 픽업 트럭인가? 아무튼 그래서 무쏘 EV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차도 굉장히 독특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레스도 그렇죠. 토레스도 주행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엔진은 발전만 하고 모터로만 구동하는 시리얼 모드,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돼 있고, 엔진 느낌 없이 그냥 전기차처럼 갈 수 있는 거, 이거 아주 즐겁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래야지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뒤로 밀려가지고 KGM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이걸 해소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4위는 르노코리아입니다. 5,252대. 르노코리아는 그랑콜레오스 하나 정말 잘 내놨죠. 효자입니다. 정말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정말 인기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쉬운 건 수출입니다. 르노코리아 전체의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5,175대를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판매되는 것만큼 수출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출되고 있는 차가 아르카나거든요. 근데 아르카나
보니까 인기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 생산량도 조금 줄어들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랑콜레오스를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 아르카나 언제 생산해서 언제 수출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르노코리아는 지금 아르카나 수출이 문제가 아니고 그랑콜레오스를 더 열심히 찍을 테니까 한 개 차종을 더 많이 찍어서 이걸로 수출까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에 수출을 먼저 한다고 해요. 그리고 멕시코, 중동으로도 수출 물량을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멕시코, 중동에서 르노를?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거 수출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국내 배정 물량은 적어지는 거 아닐까요? 국내에서는 그럼 뭘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국내에는 신차가 또 나오죠. 이번 2분기에. 2분기라고 하면 4월, 5월, 6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사이에 르노 세닉 전기차가 국내 출시됩니다. 르노 세닉이라고 하는 차는 이렇게 생긴 차예요. 예쁘죠? 인테리어도 요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는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수입차다. 그래서 뭐 많이 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오로라2라고 하는 준대형 하이브리드 CUV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CUV라고 하니까 좀 작겠네 싶은데 준대형이라고 하니까 그럼 콜레오스보다 크겠네 싶은 생각이 들죠. 오로라2라는 차가 어떤 차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확실히 르노코리아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3위 제네시스입니다. 11,504대. 제네시스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지만 이번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1분기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야, 믿고 있었죠? 제네시스 안 된당 이영빈 작가는 지금 큰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한다니까요, 제네시스가. 1월부터 3월까지 17,500대를 판매했다고 하고요. 야, 17,500대면 엄청난 겁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1분기 판매량 다 합쳤을 때 29,000대인데, 그러니까 내수에 육박할 만큼을 판 거예요. 럭셔리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신생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들어왔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별다른 신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신차 말이 나와서 말인데, 국내에서도 신차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신차 소식이 그다지 없습니다. 올해는 고성능 브랜드 마그마 론칭하게 되고요. 제네시스 GV90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내년입니다. 올해는 GV90의 출시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마그마는 르망 24시 가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좀 있으면 열리죠. 이제 6월에 르망 24시 제네시스가 출전하니까 그것도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국산차 브랜드 판매 1위는 기아일까 현대일까? 1위는 현대차입니다. 56,006대. 3월 대비 3,506대 증가한 판매량을 보여주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매량이 늘었나? 당연히 펠리세이드 덕분입니다. 펠리세이드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돌면서 하이브리드도 나오면서 지금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펠리세이드 판매량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그랜저 판매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기아는 51,085대를 판매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라고는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차들 순위를 매겨보면 기아차 엄청 많이 팔립니다.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다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차종별 순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2025년 4월 오늘의 메인 코너 차종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위 현대 펠리세이드입니다. 한 대. 구형 펠리세이드 어디서 나왔어? 이거 단종된 지 얼마나 됐는데. 아무튼 지금 한 대가 등록됐네요. 67위는 KGM 코란도 EV입니다. 2대. 사실 코란도 EV는 지금 단종됐다 어떻다 얘기가 없었는데 요번에 KGM 홈페이지에서 사라지면서 조용히 물러서게 됐습니다. 66위는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2대. 65위는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10대. 64위 는 르노 마스터입니다. 20대. 마스터는 조금 더 팔아야지. 지금 기아가 PV5 나온다고 하고 뭐 난린데 마스터는 자동 변속기 안 되면 전기차라도 개조해서 어떻게든 팔았어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전기차 개조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진짜 상품성이 있다니까? 있어요. 자, 63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36대. 야, 아이오닉 5N은 타보면 정말 좋은 차죠.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자동차. 이제는 아이오닉 6N도 나옵니다. 6가 세단형이니까 당연히 5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62위는 르노 SM6입니다. 39대. 르노 SM6는 이번에 완전히 단산되게 되었습니다. 르노 SM6가 오로라2로 대체된다고 하는데요. 묘하죠? SM6는 세단이었는데 어떻게 CUV인 오로라2로 대체가 되나? 그럼 그 이름은 뭐가 될까? 오로라2의 이름은 SM6가 되진 않을 거잖아. SM이란 이름은 다 버렸습니다. 르노 코리아가. SM6의 수출명은 탈리스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명을 그대로 국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쓰니까. 오로라2는 이름이 탈리스만이 되는 건가요? 61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43대. 60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72대. 59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74대. 토레스 EVX는 지금 4월 들어서 판매량이 190대나 줄었습니다. 72%가 줄어든 거예요. 토레스 EVX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KGM의 설명은요, 4월 초에 상품성 개선 모델이 나왔다고 해요. 토레스 EVX 알파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출고가 지연됐다라고 합니다. 토레스 EVX 알파, 이건 뭐 크게 뭐 바뀐 건 아닌데, KGM이 정말 독특한 점이 이름을 제멋대로 붙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토레스 EVX 알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건 뭐냐면 배터리 확장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큰 모델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이 잘 안 돼서 출고가 지연된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얼마나 많이 판매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85대. 현대 넥소는 3월에 비해서 판매량이 211대 감소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저희가 신형 넥소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쁜 차가 나오는데 당연히 기다려야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이 서울시 기준으로는 2,950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경기도에선 3,300만원. 그렇게 받으면 지금 신형 넥소가 뭐 7천만원에 나와도 대충 4천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지금 넥소 가격에서 크게 비싸질까? 그렇게 비싸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새로운 넥소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가 만약에 집 근처에 있다, 아니면 회사 근처에 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자동차가 아닌가, 예뻐서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7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108대. 아반떼는 정말 좋은 차인데 설명한 방법이 없는 차 2죠. 56위는 현대 ST1입니다. 115대. ST1은 전기차로 만들어진 스타리아 밴 같은 거예요. 르노마스터가 이거보다 좋죠. 전기차로 바꿔서 이 자리에 들어있었어야 돼. 보조금도 받을 수 있잖아. 르노마스터는 빨리 전기차로 전환했어야 되는데 저걸 안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55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입니다. 119대. 상품을 정말 많이 뜯어서 고쳤거든요. 일단 파워트레인 다르죠. 뒷문도 다르죠. 안에 버튼들도 다르죠. 다 달라요. 이거 돈 엄청나게 쓴 겁니다. 이왕 돈 쓸 거면 그냥 껍데기를 G90으로 하지. G90으로 했는데 이렇게 돈을 썼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G90 3.5보다 이게 더 좋다고? 그럼 이거 사야 되겠네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수요층을 못 잡은 게 조금 아쉽다. G80에 1억을 태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뭘 알겠냐마는 아쉽지만 진짜 좋은 차입니다. 54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124대. 렉스턴을 지금 사기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기대는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중국에서 차세대 렉스턴이 될 차 체리 티고9 보고 왔잖아요. 디자인 괜찮죠? 실내 괜찮습니다. 하이브리드로 나오게 되면 정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제 나옵니까? 당장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렉스턴을 고민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티고9 베이스의 자동차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53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입니다. 128대. GV70 정말 인기 차종이니까 일렉트리파이드가 됐을 때 당연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비싸다는 거. 52위는 기아 K9입니다. 147대. 지난주에, 그러니까 5월 2일에 2025년형 모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이제는 이 정도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G90하고 결국에 같은 급의 자동차라고 나온 건데, G90보다 더 훌륭한 자동차가 되려면 뭘 해야 되나? 하이브리드를 넣든가 아니면 전기 파워트레인을 넣든가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7년 동안 풀체인지 없이 그냥 이렇게 판매되고 있어서 기아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오래되지 않았나. 기아가 전기차 대형 세단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내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51위는 제네시스 GV6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147대. GV60 페이스리프트 이전이 이렇고 이후가 이렇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리프트까지 했는데 147대면 꼭 했어야 됐을까? 페이스리프트 비용을 차값에 녹여서 한 100만원씩만 깎아줬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50위는 기아 EV9입니다. 150대. 여기 있을 차가 아닌데 진짜 좋은 차인데 아쉽죠. 현대 아이오닉 9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이오닉 9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위에 있어요. 49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209대. 트레일블레이저가 지금 트랙스에 비해서 특별히 거대하다는 느낌이 그다지 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도 아니어서 상품이 너무 겹치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48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210대. G70이 그래도 꽤 팔리네. 처음에는 디자인이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안 해도 조금씩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47위는 KGM 액티언입니다. 258대. 이름을 액티언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잘 팔리. 46위는 현대코나 일렉트릭입니다. 298대. 45위는 KGM 무쏘칸입니다. 340대. 진짜 우참 실패다. 무쏘칸이 뭡니까? 넥스턴 스포츠칸을 무쏘칸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KGM은. KGM에서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군 거지? 이름 짓는 전문가가 한 명이 있는
있는 거죠. 뭔가 정책적으로 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조금만 하시라. 44위는 르노 QM6입니다. 385대. 아직도 생산을 하네? 하지만 LPG는 QM6밖에 없기 때문에 LPG SUV의 명맥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섭섭하잖아요. 그랑콜레오스 LPG가 나오면 그것도 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43위는 KGM 티볼리입니다. 428대. 42위는 르노 아르카나네요. 433대. 41위는 기아 봉고3 EV입니다. 497대. 봉고3 EV 요거 살 거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아 PBV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PB5 곧 나오잖아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40위는 KGM 무쏘 스포츠입니다. 569대. 타스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무쏘 스포츠 수요층을 많이 흡수해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KGM 무쏘 스포츠였는데 더 떨어졌어요. 아쉽습니다. 39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610대. 야, 아이오닉 6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세요. 기존 아이오닉 6 요렇고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요래요. 아니 별다른 할인도 없거든요. 이거를 지금 사는 건 좀 이상하다. 배터리도 더 크고 주행거리도 길고 무엇보다 디자인, 실내 이런 거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신형 사세요. 38위는 기아 레이 EV입니다. 628대. 3월 대비 판매량이 절반가량, 그러니까 581대가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죠. 저렴한 전기차 선택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37위 현대 캐스퍼입니다. 672대. 지금 이 캐스퍼는 EV가 아닙니다. EV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예요. EV는 도대체 어딨나? 한참 위에 있습니다. 36위는 KGM 무쏘 EV입니다. 719대. 이렇게 생긴 차인데 이름이 무쏘예요. 지난달에 출시해서 520대를 팔았고요. 이번 달에는 200대를 더 팔았습니다. 지금 전기 픽업 시장은 완전히 무주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 독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아가 타스만 EV를 내놓기 전까지는 즐거운 판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35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760대. 베뉴가 은근히 좋은 차였던 건가? 아무래도 면허 시험장이 늘어난 건가? 34위는 드디어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783대를 기록했네요. 783대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좀 특별한 차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고량이 다 보여. 현대는 지금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자동차가 딱 하나예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재고가 쌓이는지 얼마만큼이 부족한지를 항상 알 수 있어. 영업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면 지금 출고 대기가 투톤 루프랑 매트 컬러를 여기다 넣게 되면 22개월입니다. 22개월.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2027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캐스퍼 일렉트릭 중에서 가장 짧은 거 옵션 상관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12개월. 지금 주문하면 2026년 5월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수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대부분, 그러니까 생산량의 90%를 수출하는 차입니다. 이렇게 잘 팔리면 조금 더 생산했어야지.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정도로 정말 엄청난 판매를 거둔 자동차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캐스퍼가 예뻐, 샤스파이 차 잘 샀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은 산 가격 그대로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바로 팔려요. 심지어는 산 가격보다 한 100만원 붙여서 팔아도 그냥 팔립니다. 아, 취등록세도 80만원이야? 이거 무조건 돈을 버는 거네? 캐스퍼 일렉트릭 나도 주문해 놔야 되겠다. 의문의 한정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33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787대. 32위는 기아 EV6네요. 789대. 31위는 기아 EV4입니다. 831대. 아니 EV4 인기라더니 그거밖에 안 팔았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판매량이 아닙니다. EV4 생각보다 인기 많고요. 그리고 4월 말에 출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출고 시작한 후로 지금 열흘 정도밖에 판매하지 않은 수치가 831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보다 출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동안 제대로 출고하게 되면 2500대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자, 30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989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토레스에 추가가 됐는데 그런데 토레스 판매량이 크게 늘진 않았어요.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홍보를 그다지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홍보 더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진짜 좋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KGM 좀 잘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29위는 현대 아이오닉 9입니다. 1009대. 아이오닉 9 판매량이 1000대를 드디어 돌파했네요. 야, 7천만원이 넘는 전기차가 1000대 넘게 팔린다는 건 이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전기차 뭐 캐즘이라더니 그게 뭔 소리야? 출고
점거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1009대 중에 한 대는 누구 겁니까? 저희 모카 겁니다. 저희 모카차가 여기 있어요. 아이오닉 9이 진짜 대박이에요. 저희가 지금 탔는데 만족감이 너무 높아. 저희 PD들 다 타보고서 와, 이게 이렇게 좋은 차였나? 이렇게 승차감 좋지, 이렇게 정수까지 천장 확 뚫려있지, 디자인도 보다 보니까 괜찮아, 뒷부분 너무 예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EV9보다 7배 가까이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됐죠.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가성비 옵션으로 샀어요. 가장 기본 트림에 썬루프, 보스 사운드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3개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3개 넣었더니 가격이 7,500만원에 샀고요. 근데 요거를 할 바에는 중간 트림에다 썬루프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맨날 링크 나가니까 요 링크 보시면 찾으면서 이렇게 구매했다 라고 해서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구매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찾음이 저희한테 광고를 계속 주시긴 하는데 아이오닉 9 광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오닉 9은 정말 상품성 너무 좋고, 옵션 너무 좋고, 실내 너무 예쁘고, 승차감도 너무 좋고, 실내 호흡감도 뛰어나고, 정말 만족감 높은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 가서 한번 보고 시승을 한번 해봐. 시승해보면 뿅 합니다. 28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1028대. 판매량이 3월에 비해서 449대나 증가했어요. 지금 판매량이 78% 늘었다. 아니, 게다가 출고 대기 기간도 길어요. 4.5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경차 인기가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비싼 차를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렴한 차를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모닝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1079대. 판매량이 조금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꾸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붐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트랙스에 뭐 새로운 컬러를 도입했다든가, 새로운 옵션을 넣었다든가, 뭐 에디션을 넣었다든가, 뭐 누구와 좀 콜라보를 했다든가. 모카 콜라보 괜찮잖아요. 약간 모카 콜라보로 모카 커피 색깔 이렇게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26위는 현대포터2 일렉트릭입니다. 1081대. 3월에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놨는데요. 신규 배터리셀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고전압 케이블 와이어링 두께를 좀 키웠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했을 때 전보다 조금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에는 고전압 케이블의 두께가 얇았어? 그래서 급속 충전이 그렇게 느렸다고? 말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 32분이라고 합니다. 15분이나 빨라졌네요. 기존에는 47분 걸렸었어. 야, 이건 좀 너무했지. 예전에 포터 같은 거 고속도로 휴게소를 차지하고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말 분통 터져요. 뭐 아무도 안 삽니다. 뭐 오너들이 다 울고 있어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그러라고 만든 차가 아니죠. 포터 EV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왜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들어가라고 만든 차가 아닙니다. 포터 EV, 봉고 EV는 시내 발이용 자동차예요. 이거는 그냥 택배, 라스트 마일 이런 겁니다. 짐을 그냥 집에 넣어주는 정도예요. 장거리는 당연히 큰 차로 가야지. 큰 전기차 나중에 나오면 그걸 사세요. 지금 이 차는 그러라고 만든 차가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잘못 알고 사신 거다. 이 현대차 입장에서도 잘못했지.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 차를 시내용으로 사는 차입니다. 이거 고속도로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거 소비자들한테 그거 팔아놓고 나중에 뭐 그렇게 사라고 만든 차 아닌데 난 모르겠네 이러시면 안 되죠. 애초에 말했어야지. 초반에 노란 넘버를 준다 해서 그 노란 넘버 때문에 산 사람은 엄청 많고 그 참 안타깝습니다. 25위 기아 타스만입니다. 1248대. 기아 타스만의 제대로 된 첫 달 판매량이 나오게 됐네요. 1248대라고 하면 뭐 나쁘지는 않은 수치지만 엄청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스만은 실제로 이 차가 가진 것보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로드의 타스만을 가지고 가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시승하니까 오프로드 제대로 한번 달려볼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좋은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422대. 지난달 대비 30% 판매량이 증가했네요. 아이오닉 5가 30%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나? 재고차 할인을 했다고 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을 해주면 매칭 보조금 나오겠네? 아닙니다. 매칭 보조금은 재고차에는 주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모두 할인해줘야 매칭 보조금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매칭 보조금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딱 1대1 매치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수입차는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산차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애초에 국산차 보조금이라고 하지 그걸 왜 매칭 보조금이라고 해서 왜 저희 마음을 부풀게 합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들떠서 지난번에 잘못된 정보 보내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할인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당연히 매칭 보조금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현대는 할인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난달 아이오닉 5는 사실 매칭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차였는데 이번 아이오닉 5는 매칭 보조금을 겨냥해서 할인을 제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 할인에 매칭 보조금 80만원 할인, 580만원을 할인해줍니다. 와, 너무 괜찮죠? 잠깐만, 아이오닉 5 매장 한번 가봐야 되겠네. 23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644대. 최근 1년 중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3월 대비 43% 증가한 1644대라고 하네요. 지난달에 재고 할인 100만원, 판촉 할인 100만원 해서 총 200만원을 할인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의 페이스리프트 뭐 이런 것들, 백약이 지금 무효하잖아요. 할인이 최고입니다. 할인만큼 좋은 게 없어요. 현대차도 사실 이제 할인해줘도 되지. 여기 차들 다 좀 할인 좀 해주자, 인간적으로. 다들 어렵잖아. 내수에 좀 많이 팔아야죠. 자, 22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2424대. 21위는 기아 K8입니다. 2566대. 지난달 재고, 판촉 할인 합쳐서 350만원을 할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조금 감소했다라고 하네요. K8은 할인해도 이렇다고? 20위는 기아 봉고3입니다. 2806대. 19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2927대. GV80은 이렇게 많이 팔아요? 대단합니다. 18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2965대. 야, 판매량이 꾸준하네요. 두 차량 모두 2700에서 2900대 정도 꾸준히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위는 기아 EV3입니다. 3057대. 국산 전기차 판매량 중에서 1등입니다. EV3는 할인이 없어. 그럼에도 잘 팔립니다.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3000대 넘는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달에 EV4가 800대 넘게 판매되면서 EV3의 판매량을 뺏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EV3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두 차종이 지금 간섭이 별로 없이 보급형 전기차의 시장을 더 넓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급의 자동차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동안 내놨던 차급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아이오닉 5에 580만원 할인을 하면 EV3의 옵션 좀 높인 정도의 가격대가 될 텐데 이것도 묘하네요.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자동차 협회 포함해서 국토부 환경부 할 거 없이 전기차를 더 팔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회사 이사 가려고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건물을 이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전하려고 보니까 건물들의 무료 주차 되긴 되는데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어떤 곳도 전기차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짜 한 곳도 없어. 전기차 받아주는 주차장 강남엔 아예 없고요. 무게가 아무리 가볍다, 이거 들어가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불나잖아요. 전기차 불나는데 그거 어떻게 넣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불나면 네가 물어낸다고 각 썼어, 계약서 써야 돼, 그러면 넣어줄게 라고 하는 건물도 있었어요. 아니, 전기차 팔겠다고 보조금이니 무슨 국가 정책이니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전기차를 가지고서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데, 전기차가 나름대로 소수자잖아요. 소수자 이렇게 혐오하게 돼 있습니까? 소수자 이렇게 따돌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전기차 혐오를 하지 않도록, 전기차 따돌리지 않도록 하는 법규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전기차 판매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6위는 기아 K5입니다. 3581대. 3월 대비 판매량이 25% 증가했습니다. 4월에는 판촉 재고 할인으로 최대 250만원을 할인한 효과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K5는 이제 택시로도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택시 판매가 그전에는 소나타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K5가 새롭게 택시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소나타는 중국산이잖아. K5는 국산이고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자, 15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634대. 레이는 별다른 할인도 없는데 판매량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출고되기는 무려 6개월. 이야, 경차 인기가 여전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14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727대. 스타리아는 원래 2.2L 디젤, 3.5L LPG, 1.6L 하이브리드 중에서 디젤이 가장 잘 팔리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판도가 바뀝니다. 왜냐면 이제 디젤 생산을 멈춘다고 해요. 아니, 제일 잘 팔리던 게 디젤인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 주문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판매한다고 해요. 근데 6월 이후는 기존 주문한 고객들도 안 돼,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라고 하면서 LPG,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디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는 스타리아 EV가 나오게 됩니다. ST1하고 비슷하게 충전구가 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84kWh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50km라고 합니다. 스타리아 EV는 뭐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지만 주행거리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왜냐면 스타리아라는 건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차잖아. 이게 충전한다고 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셔야 되는데요, 충전하시면서 1시간만 있다 가실게요 라는 게 안 되는 차잖아요. 상업용 차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4221대, 3월 대비 16%나 증가했네요. 내년 4분기에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새로운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나왔잖아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그거 넣어주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데 아니고요. 지금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전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G80이 새로운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더욱더 판매량이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당연히 뭐 디자인이 많이 바뀌지 않아도 클래식한 멋으로 타는 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흘렀지만 지금 소비층은 꾸준한 걸 볼 수가 있네요. 12위는 현대 포터2입니다. 4291대, 소형 상용차 인기는 대단하죠. 디젤은 완전 단종됐잖아요. 지금은 LPG만 판매되고 있는데도 포터 봉고 꾸준한 판매량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터는 이제는 그만 팔아야 돼. 앞에 본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가 나면 하반신 부상이 너무 심각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말 교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소비자가 이런 차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 좀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소비자가 리어카 같은 자동차 막 툭툭이 같은 거 저는 이거 괜찮은데요 라고 타면 그거 그냥 냅둘 거예요. 저는 에어백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에어백 값 그냥 한 100만원 깎아주세요. 그게 나요 라고 하면 에어백 안 넣을 겁니까? TCS, ABS 없어도 돼요. 그러면 안 넣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충돌안전 테스트 포터만 안 받아도 되고 포터만 위해성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포터 뒤에 짐이 밖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교통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고 포터 같은 차는 막아주셔야 된다. 11위는 르노 그랑콜레였습니다. 4375대, 지난달에 비해서 820대가 줄었습니다. 아쉽게도 탑10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냐? 이번 달부터는 수출을 시작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 라인에서 모든 차를 생산해야 되는 르노 코리아 특성상 내수 판매는 조금 줄이고 수출을 좀 더 늘린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또 추가되는 차가 있는데 폴스타4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르노 코리아에는 아주 독특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르노가 직접 판매하고 있잖아요. 대리점이 있을 뿐이지 이제는 그런 대리점뿐 아니라 수입차 딜러들이 르노에서 차를 받아다가 판매하고 싶어요 라고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 딜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였어? 일단 딜러가 많아진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기 딜러는 얼마 해주던데 좀 깎아주세요. 서비스 좀 안 됩니까? 서비스 좀 해주시죠? 라는 것도 될 것 같고, 사실 딜러가 없는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딜러가 없으니까 제조사가 가격이든지 뭐 서비스든지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뭔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여기서 견적 받으셨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끝까지 가세요. 딴 사람한테 사시려고요? 우리 차 안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할인했어? 너 할인했으면 딜러권 뺏는다. 할인하면 안 돼. 이게 되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었다. 근데 이제는 아마도 딜러 체계가 좀 제대로 되면 그럼 우리나라 수입차들 뭐 1000만원씩 할인해 주듯이 요번 달엔 우리 꼭 팔아야 돼요. 1000만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딜러 체제 환영입니다. 환영. 자, 이제 국산차 판매량 탑10입니다. 이 탑10의 자동차들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자동차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떤 자동차들이 대한민국 탑10에 들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4월 자동차 판매 10위 현대 소나타 D 엣지입니다. 4702대. 엄청난 판매량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택시는 얼마나 팔렸나? 택시는 1500대입니다. 택시가 지금 중국산이잖아요. 출시한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택시 판매량이 소나타 판매의 비중 중에 무려 50%입니다.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산 택시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중국산이니까 당연히 퍼질 거야. 중국산이니까 당연히 문제 있겠지. 사고 나면 큰일 날 차를 그걸 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냐. 현대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현대가 잘했죠. 잘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가져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팔지 말고 현대가 중국에서 생산한 거 다른 나라에도 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자, 9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2101대, 전달 대비 200대 정도 줄었는데요. 셀토스는 재고 할인도 없고요. 수출도 워낙 잘 되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줄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이 나옵니다. 내년에 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기존 광주 공장에 더불어서 화성 공장에서도 셀토스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장 2개에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이 딸리기 때문에 공장 라인을 추가해야 될 정도로 잘 팔릴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8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5223대, 전달보다 680대 늘었습니다. 투싼은 5월부터 200만원 기본 할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 시작 가격이 무려 2,500만원입니다. 아니 2,500만원이면은 괜찮은데? 투싼이 지금 이렇게까지 저렴했나? 이래서 코나가 안 팔리는구나. 7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6,080대, 그랜저는 전달 대비해서 130대 정도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6,080대면, 그리고 우리나라 7위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그랜저 요거 감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면 얼마 지 않아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기 때문이죠. 위장막차가 벌써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가차님께서 위장막차를 보고서 예상도를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자세한 예상도는 가차님 직접 모시고 조만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6,354대, 산타페는 전달 대비 760대가량 증가했습니다. 매달 10%씩 늘고 있는데 대단하다. 산타페는 지금 미국에서 생산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많은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산타페 5월부터는 200만원 기본 할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월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산타페 정말 좋은 차거든요. 소렌토보다 더 신형인데 왜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더 많이 팔리죠? 자, 5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6,661대. 와, 팰리세이드 다들 믿고 있었죠? 팰리세이드는 당연히 잘 팔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5위까지 단번에 올라서게 됐네요. 팰리세이드 전달 대비 무려 2,000대 이상 늘었습니다. 왜냐? 하이브리드가 출시됐기 때문이죠. 하이브리드 정말 많이 기다렸다. 지금 6,661대 중에 3,500대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절반 이상 하이브리드다 라고 보면 되죠. 가솔린 대비해서 연비도 좋지, 주행감도 훨씬 좋지, 출력도 더 높죠. 기존까지 하이브리드는 1.6L로 배기량이 줄어들고 하이브리드였는데 이 차는 2.5L 똑같이 놓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출력이 더 높아지는 면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승해봤더니 하이브리드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느낌이 좀 덜해요. 엔진 개입이 너무 많이 돼. 기존 하이브리드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시리얼 모드가 좀 작동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시리얼 모드는 거의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엔진이 붕붕붕 하면서 가는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차 같은 느낌, 그리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약간 좀 민감한 느낌. 그래서 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되고 부드럽게 감속하는 요게 좀 쉽지 않았다. 약간 울컥울컥하는 느낌인데 제가 너무 짧게 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누가 뭐래도 팰리세이드는 인기 차종이고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길에서 보면 딱 눈길을 사로잡아요. 오, 팰리세이드네? 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괴상하게 생겼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괴상함 때문에 더 많이 팔리는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703대. 스포티지는 전달보다 80대 정도 판매가 늘었는데 스포티지 판매량 정말 꾸준하다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의 판매량을 놓고 봐도 대단합니다. 47,000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한 달에 47,000대 대단한 겁니다. 지금 현대차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 해외 시장에선 판매가 비슷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선 투싼이 더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투싼의 인기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싼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투싼은 할인을 하는데 스포티지는 할인이 없어요. 야,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3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6,991대. 아반떼는 전달보다 240대 늘면서 7,000대 가까운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가 가장 많이 판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2026년 아반떼가 지난달에 나왔는데요. 가장 많이 바뀐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70만원이 올랐어요. 물론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일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이게 들어가죠. 기존에는 꽂고 돌리는 거였어. 요거 넣어주고 70만원 더 받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스마트 키로 원격 시동 기능 들어갑니다. 웰컴 시스템 들어가요. 스마트 트렁크 들어갑니다. 스마트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 아닌 거 아시죠? 스마트 트렁크는 트렁크 스위치를 눌러서 통 열리는 겁니다. 도어 포켓 라이팅 들어갑니다. 요거 갖고 70만원을 더 받아? 키뭉치 물류를 따로 하고 이거 조립하는 과정을 따로 겹치고 부품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넣어주지. 그걸 또 70만원을 받냐. 그래도 다행인 건 풀옵션 가격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가 정말 공들여서 가격을 맞추는 자동차다. 왜냐면 현대에서 가장 저렴한 차 중에 하나니까 엔트리 모델을 최대한 안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출시한 지 5년 됐으면 금형비 다 뽑았잖아요. 금형비 뽑았으면 이제는 좀 깎아줘도 되는 거 아닌가. 연식 변경하고 20만원 깎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와 2위만 남았는데요. 이번 달도 집안 싸움 되겠습니다. 소렌토, 카니발만 남은 거죠. 1위는 소렌토냐 카니발이냐 소렌토냐. 1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8,795대. 소렌토입니까? 올해 들어서 소렌토는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 발표하는 맥이 빠져요. 전달하고 비교하면 1,300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팔립니다. 소렌토 5월 납기 현황을 보면요, 가솔린 디젤 2, 3주 정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일부러 덜 판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판매가 줄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1개월 줄어서 이제 6에서 7개월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와 진짜 인기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생산량이 좀 줄은 건지 수출량이 좀 늘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판매가 조금 감소해도 여전히 1등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소렌토와 형제차 있잖아요. 현대 산타페는 200만원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할인을 안 합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한 기아입니다. 2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7,592대. 카니발은 전달 대비해서 120대 정도 줄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10개월 대기였는데 이제 8개월 대기로 줄었고요. 지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9인승이 나오면서 여기서 수요가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기회에 카니발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아는 카니발을 좀 더 고급화 시켜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트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한 차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 경쟁차들이 토요타가 알파드 같은 럭셔리 자동차를 내놓잖아요. 현대에는 알파드 같은 차가 없습니다. 알파드 같은 차가 있어야지. 볼보도 EM90이라는 차가 있고, 중국 지커도 009라는 차가 있고, 링크앤코도 900이라고 하는 차를 내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막강할 텐데, 지커 009 같은 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볼보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들어왔을 때 토요타 알파드의 빼앗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를 뺏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팰리세이드에서도 약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카니발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사는 사람들이 많고, 카니발의 프리미엄 버전을 하나쯤 기아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카니발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게 될 걸로 생각돼요. 그럼에도 7,592대 팔았으면 이거 가성비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종류의 자동차가 수요가 넘친다면 다양화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뭔가 이득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2025년 4월 국산차 판매를 살펴봤는데요. 아니, 또 1위가 소렌토가 됐어요. 현대 입장에선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신형 산타페 나왔잖아요. 신형 팰리세이드 나왔습니다. 신형 하이브리드도 붙였죠. 거기에 넓은 공간, 과감한 디자인에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소렌토보다 적게 팔린다. 야, 이거 참.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좀 차별화되는 그런 재미있는 자동차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자동차라고 얘기할 만한 자동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업계가 조금 심심하죠. 뭔가 파격적인 변화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자동차들 나오고 많은 차들이 더 다양하게 판매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금 수많은 국산차 메이커 계신 분들, 그리고 수많은 수입차 메이커에 계신 분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 소비자 모두를 즐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